자, 첫 번째부터 봐봅시다. 그래프가 두 개가 있지. 방금 2학년 작년에 기출 문제들을 선생님이 분석을 해놓은 거야. 첫 번째 그래프는 출처가 어디에서 왔을까인데 밑에 법례 봐봐. 교과서에서 제일 많이 나왔대. 근데 사실 판교고 1학년에서는 모의고사에서 제일 많이 나왔었거든? 그리고 실제 다른 고등학교들에서도요, 교과서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근데 작년에는 교과서 비중이 꽤 많았다. 그럼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도 꽤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교과서도 소홀히 하면 38%를 놓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교재 굉장히 많죠. 사실 부교재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게 기본적인 그런 트렌드죠. 지금 부교재 결정됐어? 뭐로? 수특 라이트. 너네 영어 수업이 한 개가 아니잖아. 다 수특 라이트 하나로 하신대? 한 분이 그거 하시고 어. 한 분이 교과서랑 모의고사. 모의고사 하신대? 그럼 딱 그 세 개로 정해진 거야? 교과서, 수특 라이트, 모의고사 이렇게? 오케이. 근데 지금 뭐부터 나가고 계셔? 수특 라이트 나가고 있어? 몇 강? 주제 4강 아, 상가, 온가? 주제부터. 주제부터? 네. 이제 나간 지 얼마 안 됐지? 한 강도 안 끝났지? 그 다음에 어디 나갈지 모르지? 근데 4강 다 한 거예요? 다 안 했고. 수업은 다 안 하고 풀어. 둘이 같은 반이야? 네. 아, 너만 다른 반이야? 둘이 무슨 몇 반인데? 1반이요. 너는? 6반이요. 6반. 꽤 떨어져 있네. 근데 승현이는 학교 영어 수업 안 들어 혹시? 아니 저희 아직 안 했어요. 진짜? 시작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 수트가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아, 그럼 지금까지 뭐 했어? 영어 시간에? 그 쌤이 그냥 프린트 뭐 주셨는데 프린트 주셨어? 그게 수특. 수특 라이트를 책으로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프린트로 나눠주신다고 하셨어? 아니 스특이 아직 안 와가지고. 책이 오케이 승현이 귀가 빨개진 것 같은데? 머쓱하구나. 어쨌든 이번에는 그 수특 라이트가 부교재가 되겠죠. 그래서 부교재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수능 감잡기였어. 수능 감잡기 책 본 적 있어? 오케이. 자, 세 번째 외부 지문입니다. 그냥 프린트로 따로 주는 지문 있죠. 그거에서도 심지어 17%가 나와. 근데 이 두 개가 대박이야. 배부 안 한 지문. 처음 보는 지문이라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간접연계. 간접연계가 뭔지 알아? 알아? 진짜? 뭔데? 그 소재만 어. 바꿔서는 어. 다른 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 판교고 2학년을 봤어요. 여기 다니면서. 그치 맞아 이미 기출문제를 풀었었지. 맞아 그때 간접연계 설명을 들었구나. 그건 아닌데 어. 많이 변형되고 어. 그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 알아요. 진짜로? 오, 너무 좋아요. 자, 간접연계에 대한 설명은 이따가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 출처를 봤을 때 교과서 부교재 외부 지문에서 골고루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배부 안 한 것과 간접연계까지 있다는 거를 알아두면 될 것 같아. 두 번째 그래프 봐봐. 변형. 선생님이 판교고 2학년 거 기출 분석하면서 와, 너무 신나는 거야. 반어법이야. 여기 봐봐. 전부 변형이 37%. 무슨 소리냐면 원래 준 지문에 주제만 똑같고 아예 새로운 지문을 줬다는 거야. 처음 본 지문이란 소리겠죠? 자, 두 번째 변형이 들어간 게 25%. 자, 수학 시간입니다. 두 개를 합하면 몇 프로가 될까요? 여러분, 제 현역이잖아요. 저보다 느린 것 같은데요? 몇 프로야? 62%가 되겠지. 자,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딱 받았어. 내가 45개 지문을 다 달달달달 외웠어. 근데 62%는 처음 보는 지문이란 소리예요. 네. 그리고 변형이 아예 안 된 건 38%밖에 안 돼. 넘어갈게.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아까 간접연계라는 것도 있었고요. 배부 안 한 지문도 있었고요. 변형이 전부 된 거, 변형이 있었던 거. 이거를 선생님이 다 퍼센티지를 따지니까 72%, 1%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외워서 풀 수 없는 문제가 71%나 된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냐 하면 문제 유형들이 다 있잖아. 그 유형별로 얼마나 비율이 되나 그거를 해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형광펜 친 4가지 있지. 이 4가지는 여러분들 작년에 가장 많이 나온 유형입니다. 그리고 위에 그래프를 봐봐. 그 4가지가 15%, 15%, 11%, 10%거든. 다 더해봐 빨리. 몇 프로? 힘을 내. 몇 프로? 51% 얘들아. 51%. 반이 넘지? 그러니까 내가 이 최다 빈출 유형 4가지를 알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 45개 지문을 배울 때 그 4가지에 적용시켜서 연습을 해봐. 그러면 반 정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지. 근데 너네 지금까지 판교고 2학년에서는 이런 유형이 제일 많이 나와라고 하는 거 알고 있었어? 이렇게까지 분석해본 적 있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을 느꼈을 수도 있어. 1학년 때 지문 막 달달달달 열심히 외우고, 근데 또 지문을 보면서 연습한 것과 별개로 시험은 또 시험만의 그런 트렌드가 있을 텐데 그거를 시험지를 받아서야 알게 되는 거야. 사실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내가 스스로 분석해본 시간이 없었다면 그냥 지나갔을걸. 그리고 기말고사 때 또 반복, 2학기 때 또 반복, 2학년 때 또 반복.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 지금 2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 시작하기 전에 저 한번 분석을 해봤죠.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내가 풀 시험이 어떤지 정도는 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다 중요한 말을 적어놨지. 지피지기면 100점 백승이다. 여러분들의 저기 시험이잖아요. 그 시험을 잘 알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유형 다시 눈으로 샅샅이 봐보세요. 빈칸, 어법, 어휘, 의미추론. 이런 게 진짜 많이 나오는구나. 그럼 나는 어떤 지문을 보든 이 4가지 정도는 다 해봐야 되는구나. 됐나요? 넘어갑시다. 자, 지금부터는 이 컬러풀한 그림은 없어요. 굉장히 줄글로 되어 있죠. 하지만 선생님 앞에서 다 설명할 거고 이 문제를 풀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 가볍게 들어도 돼요. 지금부터는 뭐냐 하면, 그러면 판교고에서 특이한 유형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특이한 유형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와요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뿐이야. 실제 여러분 작년에 1년 동안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여기 다 쓴 거예요. 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샵 1 간접 연계라고 되어 있네. 너네한테 나눠준 지문이랑 주제나 요지가 비슷한데 아예 다른 지문을 다른 책에서 가져와서 여기 넣어준 거야. 밑에 12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실제 판교고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빨간색 봐봐. 인간의 뇌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용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동물들 이런 거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 주제 한번 봐봐. 주제가 뭐였냐면 뇌는 체내의 에너지 소비가 큽니다. 이게 사실 주제였거든. 근데 방금 이 빨간색 문장은 에너지 소비가 크다라는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았어. 그래서 정답이 이 1번이 되는 거였지. 근데 넘어가 보면 여기 왼쪽 위에 있는 거 있지. 부교재에서 시험 범위로 나왔던 지문이야.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코알라는 영양분이 적은 유칼립투스 잎사귀를 먹어요. 영양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도 굉장히 적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적게 움직여야 되고요. 뇌의 크기가 계속 줄어듭니다. 왜? 뇌가 에너지 소비가 크니까요. 라는 내용의 지문을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로 공부를 했어. 근데 오른쪽 봐봐. 2020년 고1 모의고사 지문. 이거는 배부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근데 주제가 뭐였냐면 뇌는 에너지 소비가 크다. 첫 번째 빨간색 문장 대략 한번 봐봐. 뇌가 몸의 2%의 무게를 차지하는데 근데 에너지는 20%를 차지한다. 어떤 내용일지 감이 오죠? 근데 이 두 내용을 합쳐서 그 아래 실제 문제로 출제했다는 거야. 이게 바로 간접 연계.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의 주제랑 비슷한 다른 지문이랑 합쳐져서 나왔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봐봐. 여러분들은 흑백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요. 뇌는요 20%의 에너지를 차지합니다. 2%의 용량은 2%의 그 질량밖에 차지를 안 하면서요. 이거 되게 익숙하지? 아까 저기에 빨간색 문장. 거의 똑같이 냈다는 거야. 문장 가져오면서. 근데 그러면서 여기 코알라 나온다? 여기. 코알라는 원래 있던 지문에서 가져온 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옆에 선생님이 했어.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지문이랑 범위 외에 있는 비슷한 주제의 지문을 합쳐서 새로운 지문을 만들었어. 그렇다는 거는 내가 시험 범위의 지문들은 당연히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단어 실력이랑 독해 실력도 탄탄하게 쌓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 처음 보는 지문이니까. 이거 단어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해석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넘어가자. 두 번째. 샵 2 뭐라고 써있어? 지문 변형. 지문 변형. 얘들아, 아까 지문 전체가 변형된 게 몇 %였는지 기억나? 여기 써있잖아. 37%. 우리 이런 센스가 있으면 진짜 어떤 답을 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막 뭔가 질문이 있는데 내가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럼 막 빨리 앞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뭐 여기 안에 답이 있지 않을까, 힌트가 있지 않을까 막 빠르게 눈동자를 막 움직이면 답을 찾기가 쉬워요. 알았죠? 37%가 전부 변형이었었잖아. 그럼 여기서 문제. 그러면 그냥 변형이 있었던 지문은 몇 %였을까요? 빨리 움직여. 움찔움찔거리지 말고 찾아봐. 25. 25. 그래, 합쳐서 몇 %였지? 62% 맞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지문 변형한 것들 중에서도 전부 다 바꿔서 출제한 거 먼저 보여줄게. 실제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 거 보면요. 왼쪽이 나눠준 외부 지문이었어요. 핵심 소재가 fair trade 무슨 뜻이야? 공정거래. 라는 이런 핵심 소재를 가진 외부 지문을 줬는데 실제 출제된 지문은 오른쪽이야. 대략 한번 봐볼래? 문장이 어때? 똑같아? 아니면 비슷해? 아니면 아예 달라? 아예 달라. 사실 이게 원래는 전부 다 줄이 그어져 있었어. 줄이 그어져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었냐면 그거 전부 다 다르게 나왔다는 의미로 줄을 그은 거거든. 근데 전부 줄이라서 보기 좀 힘들어서 줄은 없었어. 아예 싹 다 뜯어 고쳤다는 소리야. 밑에 봐봐. fair trade라는 중심 소재는 똑같아. 근데 지문 자체가 새로워졌다. 아까랑 비슷하지? 그래서 핵심은 뭐냐? 내가 나한테 주어진 지문, 실제로 내가 시험 전에 공부할 수 있는 그 지문들에 대한 주제 파악 미리 할 수 있어야겠지. 요약문도 만들어 봐야겠지. 그래서 글의 흐름을 다 파악해. 근데 기본적인 단어랑 해석 실력까지 받쳐줘야 풀 수 있다는 거지. 자, 다음. 이번엔 지문을 전부 다 바꿔서 한 건 아니고요. 몇 가지 변형이 들어간 건데 아무데나 변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유형이 어법 문제야.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지. 근데 어법 문제에서는 중요한 게 막 이런 문장 중요할까? 이런 문장 너네 다 있니? 어법 문제 풀 때? 어떤 문장만 골라서 봐? 1, 2, 3, 4, 5 밑줄 쳐져 있는 문장만 보지 않아, 어법 문장은? 자, 넘어가 봐. 왼쪽이 원래 지문이야. 여기에는 줄도 쳐져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빨간색이 바뀌었다는 의미고 줄은 아예 없어졌다. 오른쪽에 파란색은 이렇게 바뀌었다. 한눈에 볼 수 있겠죠. 근데 파란색 부분이랑 빨간색 부분 보면은 거의 다 1, 2, 3, 4, 5 선지가 있는 부분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원래 지문을 내가 만약에 달달 다 외웠다고 치자. 선생님이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45개 정도의 지문이 시험 범위예요. 45개 달달달 다 외울 수 있어? 외우면 진짜 리스펙.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근데 다 외웠다고 쳐도
나는 얼헤드를 외웠는데 실제 출제된 건 이즈헤드야. 디픽츠 외웠는데 여기는 디픽츠 그대로 있지? 근데 여기 it이 아니라 which로 바뀌었어. 여기 it에서 여기 바로 앞에 turkey which 이렇게 바뀌었잖아 문장이. 여기도 아예 3번 문장을 새로 쓰셨어. unemployed는 나와 있지도 않았어. 감이 오죠.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법 문제인데 그 선지가 있는 부분을 문장을 바꾼다는 소리야. 그러면 내가 원래 알고 있는 그 단어를 써먹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려면 문법 문제를 맞추려면 어떤 실력이 있어야 돼? 네, 문법 실력이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야. 내가 주어진 지문을 가지고 문법 문제들을 풀어보는데 그냥 단순하게 뭐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 하는 연습도 하는 거 좋아. 변형이 안 된 지문이라면 그런 것도 맞출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거에 덧붙여서 아예 이 문장 자체를 맞는 올바른 다른 어법을 가진 문장들로 다 바꿔서 연습도 해보면 굉장히 좋다는 거지. 근데 그거 여러분들 문제 만들 수 있어? 못 만들겠지. 그래서 누가 있어? 쌤이 있잖아. 쌤이 실제로 왜 웃어? 이거 웃긴 거였나? 쌤이 실제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줄 거예요. 선생님만 주는 특별한 자료. 자, 다음 갈게요.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10번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 봐봐.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봐봐. A부터 G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선지 봐봐.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보지 않았어? 언제 봤어 너네?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런 문제 많이 나와. 플러스 과탐 사탐. 실제로 그래요? 과학 문제에서 가나 다라 해가지고 다 고르시오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사회에서도? 근데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사실 잘 안 내. 근데 너네 이거 본 적 있을걸? 작년 1학년에 나왔거든. 그러니까 너네는 이미 이게 이상한 줄을 모르는 거야. 나 이거 작년에 나왔는데?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닌가? 당연히 안 나옵니다. 학교 내신 시험의 트렌드는 뭐냐 하면 수능형으로 바뀌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어쨌든 길러내서 얘네가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수능을 봤는데 수능이랑 학교에서 나온 시험 문제랑 너무 달라가지고 수능에서 얘가 죽고 있어. 도움이 되는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수능형으로 계속 바뀌는 추세예요. 수능형 유형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수능에 안 나옵니다. 너네 모의고사 풀어봤을 거 아니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모의고사에 이런 뭐 다 고르시고 본 적 있어? 없어. 근데 낸다고. 판교구에서.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일 것 같아 얘들아? 너네 실제 이런 거 풀어봤잖아. 뭐가 문제냐면 자 A부터 G까지 몇 개지? 보기가? 7개 맞아. 자 7개인데 내가 여기에서 5개는 확실하게 안다? 너네 실제 시험 풀 때 그렇게 하잖아. 막 이건 맞았고 틀렸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틀린 것도 고쳐보고 하잖아. 2개가 헷갈리는 거야. 너네 그러면 그래도 내가 5개는 아니까 하고 선지 보지 않아? 선지 봤는데 어때? 내가 5개를 알아도 기가 막히게 그 모르는 2개 때문에 못 고르지 않아? 학교 선생님도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셔. 그래서 너네가 헷갈릴 만한 그 보기를 가지고 절대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면 선지를 고를 수 없게끔 만드신단 말이야. 그래서 헷갈리는 선지가 있으면 풀 수 없다는 거. 그렇다는 건 이게 만약에 내용과 관련된 문제였다 지금처럼 그렇다는 건 이 내용에 대한 변형은 없었으니까 A부터 G까지는 처음 보는 문장이잖아. 학교 선생님이 만든 문장.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만약에 이게 어법 문제였어. 그러면은 이 중에서 내가 모르는 어법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거 몇 점짜리야? 4.3. 4.3이면 여러분들이 나오는 그 문제들 중에 얘가 높은 편인 것 같아? 네, 높은 편입니다. 어렵잖아, 딱 봐도.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다 해봤죠.
근데 알려주진 않을 거야. 여러분들이 이따가 문제 풀면서 이것도 한번 쓱 봐봐. 그래서 특히 선생님이 별 붙여놓으면서 헷갈리는 포인트 해놨잖아. 너네 책에도 나와 있지? 헷갈리는 포인트 해놨잖아. 이 헷갈리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세요. 넘어갈게요. 샵 4. 제목이 뭐야? 유형결합. 유형결합. 우리 아까 유형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 본 적 있지? 뭐 빈칸도 있고 어법도 있고 막 이러잖아. 시은아 졸려? 습관성 하품이야? 근데 이 시간대면 습관적으로 하품이 나오는 시간대야. 그치? 근데 한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문제도 나온다는 거야. 자 봅시다. 논술형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거를 쓰래. 그럼 빈칸 문제인가? 그러고 답을 봤는데 harder, drier, more, better, less 이런 것들을 찾아서 쓸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전부 다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거야. 그렇다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빈칸에 들어갈 게 어떤 내용이어야 될까를 파악하는 내용 파악 문제라는 거지. 근데 특이한 게 선생님 형광 펜치인데 다 봐. The harder, the drier, the more, the better. 뭐가 생각나? 더비 배운 적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비교급까지. 어법 문제까지도 결합을 시켰다는 거지. 아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선생님이 분석하면서 판교우 선생님 이런 문제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느꼈던 게 이런 식으로 비교급이 막 무더기로 한 지문 안에서 발견된다? 100% 내시는구나. 아니면 한 가지 단어 계속 반복된다? 100% 내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 여러분들도 지문을 보다 물론 선생님이 문제 만들어서 연습시켜 줄 거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여기에서 계속 비교급이 여러 번 나와? 이거 내시겠구나 싶으면 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지문 공부를 시킬 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서 접속사가 3개가 모였어? 그러면 접속사 문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드래곤볼처럼 생각하면 돼요. 접속사는 3개 모이면 문제 나오는 거고요. 어법은 똑같은 게 3개에서 5개 모이잖아? 그럼 나오는 거야. 단어 5개 모이잖아? 나오는 거야. 너네 이제 문제 풀어봤으니까 느낌이 오지? 왜 3개, 5개인지. 막 ABC에서 3개 안에 들어가는 거 문제 나오잖아, 접속사는. 그리고 어법은 선지 5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애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다음 샵 5. 뭐를 활용했대? 표. 왼쪽 문제 먼저 봐봐. 왼쪽 문제 1학기 중간고사 때 나왔던 건데 밑에 요약문을 줄고 빈칸에 들어갈 거 고르래. 이런 거 진짜 많이 보지 않았어? 근데 오른쪽이 선생님이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넣은 거야. 표를 만들어서 그 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알맞게 고르시오 이런 게 나온 거야. 얘도 사실 요약문 문제야. 근데 표를 활용했다는 거. 사실 이런 거 사실 중학교 때 더 많이 나오긴 해요. 표, 도표, 그림 이런 거 중학교 때 꽤 많이 나오죠. 근데 고등학교 때도 이런 표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우리 학교는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샵 6로 넘어갑시다. 여기서부터가 하이라이트야. 무슨 문제야? 논술형 문제. 특이하게 판교고는 서술형 문제에서 서술형 1번 이렇게 안 써놓고 논술형 1번 이렇게 쓰더라고. 1학년 때 그랬던 거 기억나요? 오케이. 그래서 논술형이 이렇게 쓰는데 논술이랑 서술은 차이가 있거든? 같은 말이 아니야. 뭐가 다를까? 자기 생각 쓰는 게 논술이야. 서술은 이미 있는 정답을 찾아서 영어로 쓴다.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쓴다 하면 서술이고. 근데 논술형이라고 써놔. 근데 실제로 논술형이 나온다? 여기 보면은 문제 봐봐. 예시를 모두 찾아 그 기호를 쓰시오. 와 여기까지는 너무 땡큐지. 기호 찾는 거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막 BC를 넣어. 이거 아마 부분 배점이 1점일 거야. 1점 맞출 수 있어 BC 넣으면. 근데 그 뒤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윗글에서 찾아 다음과 같이 설명하시오.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내 의견을 논술하는 문제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 1학년 때 영어 시험 봐봐서 느끼겠지만 서술형 문제 쉬워요? 어려워요?
서술형 문제 나는 쉬웠다. 손. 어려웠다. 손. 그치? 근데 너네만 서술형이 어려울까? 악명이 높잖아. 서술형은. 다 어려워하잖아. 서술형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닌데 객관식보다 난이도는 사실 더 쉬운데 내가 문장을 영어로 쓴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인 거야. 한국어를 영어로 변환시킬 줄 알아야 돼. 그게 좀 어려운 거야. 근데 얘는 정해진 답도 없이 그냥 내 생각을 영어로 쓸 수 있어야 돼. 난이도가 더 어렵겠죠. 근데 이런 걸 평소에 연습해본 학생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 다른 학교들은 논술형 안 나온다고 했잖아. 특이한 유형이라고 했잖아. 다른 데는 진짜 그냥 정확한 답이 있는 서술형 문제로만 나오거든요. 근데 논술형이 나왔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공부를 미리미리 할 때 그런 변형 문제 같은 거 풀어볼 거 아니야. 서술형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풀어볼 수 있잖아. 근데 논술형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어. 그럼 나는 내 의견을 한 번도 영어로 써보는 연습을 해보지 못한 채 시험을 딱 들어가는 거야. 처음 그냥 내 의견을 쓰라고 하면은 나는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공부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지. 그러고도 확신이 잘 안 설걸. 이거 하나 푸는데 5분 이상 걸릴걸. 근데 서술형 푸는데 2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거 잘 풀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소에 영작 많이 해봐야 돼. 플러스 내 의견을 논술에서 영작하는 연습도 해봐야 돼. 자, 뒤에도 또 똑같아. 조건에 맞게 영어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건이 막 이렇게 막 써 있잖아. 근데 보기 보면 한 개 이상의 근거를 들어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오. 어떤 토론 주제를 주고서 나는 어떤 유형을 고를 것인지 내 의견에 서술하시오 라는 걸 주는 거야. 논술형이죠. 세 번째, 카드 뉴스를 제작한대. 너네 카드 뉴스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진짜? 어디서? 수행평가로 수행평가 때 했어? 1학년 때? 그래, 그래서 이걸 내셨구나. 그러니까 실제 수행평가로 카드뉴스 같은 걸 제작을 해봐서 그런지 이런 카드뉴스를 실제 제작해봐라 라는 문제를 내셨더라고. 근데 보통 이런 건 수행평가에서 하잖아. 시험 문제에 나왔더라고. 답도 다 달라요, 학생마다. 여기까지가 논술형 문제야. 그러면 이쯤에서 약간 드는 생각이 있지. 아, 판교고의 시험을 잘 보려면 지문을 다 외워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판교고만의 특이한 유형들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했지만 선생님이잖아. 선생님이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내신 준비를 하는 7주 동안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을 가져갈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줄게. 처음 2주 동안에는 교과서를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이거 특이유형 분석했지? 그 다음에 4개년 기출문제 풀 거지? 이거 기출문제 풀고 답지 선생님이 줄 테니까 집에서 채점하고 그 다음에 틀린 거는 내가 근거까지 적어서 제대로 고치고 만약에 모르겠다면 별표 치고 하는 것까지 숙제거든요. 그러면은 학원에 다음 시간에 와서 선생님이 모르는 공통문제들을 해설해주고 1대1로 개별 피드백해주고 이렇게 첫 번째가 지나갈 거고 그 다음에 교과서 첫 번째 과에 대한 자료를 줄 거예요. 어떤 자료냐면 분해 영작이라고 해서 지문을 주면 그 문장을 전부 다 구문 분석하는 거야. 구문 분석 해본 적 있어요? 주어, 이형식 동사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응. 구문 분석하고 해석하고 영작하는 거.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객관식이랑 서술형 문제를 푸는 거를 한 과거를 일주일 동안 할 겁니다. 그러면 학원에 와서 선생님 공통적으로 해설해주고 1대1 피드백하면서 지나갈 거예요. 진도는 다 같이 똑같대.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공통 문제는 해설해줄 때 개인적으로 계속 선생님이랑 피드백 받을 거야. 그 다음에 교과서 이것까지 그렇게 다 끝났다고 치자. 그럼 그때부터 부교재가 윤곽이 좀 작대요. 몇 강이 나오겠구나 시험에. 그래서 그 부교재를 또 분해 영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8단계 워크북을 풀어볼 거야. 중학교 때부터도 이런 거 많이 해봤지, 워크북 푸는 거.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뭐 빈칸에 들어갈 걸 한다든지 아니면 둘 중 하나 고르는 거, 어법 문제 푸는 거, 이런 간단한 문제를 하면서 어쨌든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부터 할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 이거 문제 풀 수 있는 것 같아? 아니지. 실전 문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1회독 할 때는 그렇게 돌아가고요. 2회독 두 번째 반복할 때는요. 교과서도 그렇고 부교재도 그렇고 외부 지문이나 모의고사도 그렇고 전부 다 선생님이 판교고 특이 유형에 맞춘 문제를 만들어서 줄 겁니다. 그거를 선생님은 얼리버드라고 정했어. 얼리버드가 무슨 뜻인지 알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더 많이 잡아먹는다, 이런 뜻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미리 만나본다 라는 의미로 얼리버드로 지었어요. 그러면 그냥 다른 학교에 나올 법한 그런 문제들 말고 판교고에서 실제로 나올 만한 문제들을 미리 맛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얼리버드 문제에는 실제 나올 만한 특이한 유형들을 선생님이 정리해서 10개 정도. 어법은 이렇게 특이하게 어법은 선생님이 뺐다. 어법 말고 예를 들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논술력 문제, 그 다음에 지문 변형한 문제, 이런 것들 만들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간접연계 2문제 줄 겁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아예 다른 문장을 또 줘서 그거에 대한 문제도 풀어보게끔 해볼 거야. 그럼 진짜 확실히 도움되지 않겠어?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와도. 그렇게 얼리버드까지 하면 우리는 준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PPT 준비해가면서 했던 얘기들은 일단은 우리 학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시험 공부하기 전에 미리 한번 프리뷰 해보는 거. 플러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건지 까지를 선생님이 준비를 했는데, 그럼 이제 이걸 듣고 난 여러분들의 각오와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시은아 2학년 시험 어떨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 1학년 시험은 어땠어? 1학년 때는 시험 어땠어? 어려웠어? 일단은 얘들아, 지문 개수가 늘어나. 1학년 땐 35개 정도야. 근데 2학년 땐 몇 개라고? 45. 45개. 지문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승현아, 다 들어봤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될 것 같아? 잘. 아까 1학년 어떤 학생은 잠을 4시간으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야. 너네 평소에 몇 시간 자? 6시간? 몇 시간? 5, 6시간? 저도 그 정도. 진짜로? 진짜 조금 잔다. 안 피곤해? 그렇게 막 몇 년 동안 이렇게 가능해? 안 가. 그럼 어떡해? 안 가능하면? 학교에서 자? 아니, 그럼 막 한 번씩 겨울잠 자듯이 막 오래 자고 이래? 그럼 그냥 버텨? 네. 버티는 거야? 그렇구나. 선생님 하루에 8, 9시간 정도 자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막 5, 6시간 잔다? 어떻게 그렇게 살지? 근데 선생님도 학생 땐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막 추가적으로 공부를 안 하려고 해도 집 가면 뭐 시간이 늦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되고 하게 되니까 조금밖에 못 자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맨날 병원에 갔어. 진짜. 그래서 그 병원 간 그 일수 때문에 출석의 점수가 깎일랑 말랑 할 정도로 병원에 자주 갔거든. 그래서 안 아픈 곳이 없는 거야. 병원 투어를 다녔어. 일주일에 한 번씩. 안과, 내과, 외과 막 다 갔어. 외과는 안 갔구나. 선생님이 뭐 썰저리를 받은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돌아가면서 다 갔었거든. 근데 오히려 대학교 가고 나서 선생님 지금까지도 계속 건강해져가는 중이야. 왜? 많이 자고. 많이 자는 것밖에 없다. 달라진 게. 많이 자니까. 선생님은 직업 만족도가 진짜 좋은 게 학원 선생님은 늦게 출근하거든? 몇 시에 출근할 것 같아, 너네 생각에? 2시. 2시? 2시에 출근하는 학원도 있고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3시에 출근하는 학원도 있고 늦으면 4시 출근하는 학원도 있어요. 그리고 몇 시 퇴근할 것 같아?
공식적으로는 10시지. 10시에 너네 다 나가야 되잖아, 법적으로. 근데 만약에 뭐 업무가 남아있다 하면 좀 딜레이 되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내가 어제 진짜 너무 원장님이랑 막 아이디어 회 앞으로 우리 고등부 내신을 어떻게 끌고 갈 건가. 선생님이 아까 커리큘럼 말해줬잖아. 그거 막 어떻게 하면 막 더 좋을지 회의를 막 너무 재밌게 하느라고 새벽 2시에 끝났거든. 근데 새벽 2시에 끝나고 뭐 집에 가서 바로 자겠어? 뭐 씻고 뭐 유튜브도 한 편 보고 막 이러면서 잘 거 아니야. 그럼 한 3시 넘어서 자겠지. 그래도 선생님은 12시에 일어날 수 있다. 9시간 잘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많이 자면서 굉장히 많이 건강해졌어. 지금은 병원 투어까지는 안 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5-6시간 잔다? 하면 괜찮을까? 앞으로 2년은 더 남았잖아요. 일단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아까 그 4시간 자겠다는 학생 있잖아요. 잠 안 줄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7주 동안 앞으로 남았으니까 그 시간 동안 선생님의 커리큘럼 차근차근히 따라가면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게끔 선생님이 커리큘럼 짜는 거니까 막 잠을 줄여서 뭘 더 해야지 보다는 그냥 주어진 거 착실하게 7주에 나눠서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대신 잘 주어진 거는 100%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엄청난 노고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자료를 준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숙제네라는 생각으로 이거 선생님 때문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약간 미루거나 좀 덜하거나 대강하거나 하면은 도움이 많이 안 돼.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진짜 100% 활용해서 가져갔으면 좋겠어. 화이팅!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영이는? 수영이 맞죠? 수영이는 각오가 어때요 지금? 잘해야겠어. 지금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 열의와 의지가 몇 %까지 올라왔어? 100%. 진짜? 대박이다. 100%? 승현이는? 잘 모르겠어요. 야 지금 약간 빠져나갈 구멍을 계속 만드는 거지. 사실 그래. 선생님도 학생이어 받고 학생들 가르치잖아. 그러면은 앞에서 막 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막 진짜 막 때려 막. 근데 몇 프로야? 하면은 90%? 80%? 그러니까 의지가 생기긴 생겨. 열심히 해야겠네, 잘해야겠네 싶은데 나를 잘 알아. 내가 100% 못할 것 같아. 자꾸 빠져나갈 것 같아. 그래서 구멍을 좀 만들더라고. 승현이도 그랬어? 방금? 자, 그러면 시은이는 몇 프로야? 저도 100%. 진짜? 대박이다. 여기 100% 2명이랑 잘 모르겠습니다. 한 명 있네. 자, 화이팅. 우리 다 같이 100%로 달려보자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선생님 준비한 거고 이제 다시 옮겨서 시간 재가면서 기출문제 풉시다. 자, 100%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가세요.